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English High Step 4 친구들 집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은지 이제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교재 구성이랑 설명 같은 것도 같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좀 질문 사항이 있으셨다면 끝에 Q&A 시간에 같이 한번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음성 키시고 질문 직접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시작해 드릴게요. 저는 에이미라고 하고요. 혹시 도찌맘 카페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도찌맘에서 그 영어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능률과 월드컴에서 그 영어 국어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대학원에서 조기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영어를 지도를 해야 되는지 어머님들께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매달 이렇게 저한테 얼굴 보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요. 저희가 이제 스텝 4 가정학습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 교재 설명이라던가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 어떻게 삼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주의사항 같은 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이제 스텝 4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막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은 아직 그래도 우리 아이는 좀 천천히 할래요.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 아직은 유학이잖아요. 유학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문자, 영어 알파벳이라던가 아니면 영어 단어 외우기 이런 거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한 집중적으로 노출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냥 알파벳 이름이랑 모양 정도 노출하시는 걸로도 충분하시고요. 이 정도 이때 미리 뭐 알파벳 모양이랑 이름 같은 것들, 이렇게 뭐 자석 알파벳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많이 모양 노출해주면은 나중에 파닉스 들어갈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이가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굳이 안 하셔도 되시고요. 특히 쓰기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아직 소근육 발달 단계죠. 예,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소근육이 좀 발달이 느려요. 그렇죠? 그래서 한글 쓰기도 좀 힘들어 하면은 영어 알파벳 쓰기는 늦게 하셔도 되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그리기 같은 건 좀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위질 이런 것들이 소근육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아이들은 문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시기냐면요. 소리 노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리 노출이 중요해서 저희 nursery rhyme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The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이거 아시죠? 예, 이런 영어 노래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런 영어 노래 아니면 영어 동요 아니면은 좀 뭐가 있을까요? 저 영어 책 같은 거 읽어주실 수 있으시죠? 영어 책 읽기라던가 아니면은 저희 또 뭐 해요? 저희 DVD 같은 거 보여주시잖아요. 예, 그런 DVD 같은 거를 보여주시면서 소리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최고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모국어 배울 때 글씨부터 시작하지 않죠. 여러 번 듣고, 예, 말하고 듣고, 말하는 거 많이 들은 다음에 저희 이제 그때 한마디 뱉잖아요. 영어도 그렇게 시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영어는 저희 우리나라에 없는 소리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 영어가 가지고 있는 소리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동키 앱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아직 못 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따 동키 앱 설명을 자세히 드릴 예정이고요. 동키 앱에 들어있는 율동이라고 잡힌 동영상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노래를 하면서 아이랑 같이 율동도 따라 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율동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노래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외우기는 힘들어도 노래로는 외우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 아웃풋 발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말문열기책 아시죠? 저희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문열기책이 요건데 조금만 요거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기본 패턴 문장 시리즈 같은 거 많이 아실 거예요. 리더스 같은 거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패턴 문장이 뭐냐면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Do you like an apple? 이렇게 하면은 Do you like a kite? Do you like a strawberry?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뭔가요? Do you like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키워드는 바뀌어요. 그래서 키워드만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이 패턴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 문장 리더스랑 거의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리더스 전집들이 굉장히 사악한 가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비싼 영어 전집 집에 들이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어 그림책 저희가 매달 하나씩 넣어드려요. 그렇죠? 영어 듣기 그림책 넣어드리는데 요거는 다수의 영어 원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책 보셨죠? 네, 요거 듣기 동화책이고요. 다수의 영어 원서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 원서가 들어가 있고 얘네들을 놀이로 만들 수 있는 놀이 키트가 포함돼서 아이들 편에 보내질 거예요. 그래서 원에서 같이 진행하는 원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수업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서 집에 가지고 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 제가 이따가 가이드 자세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원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알파벳 대소문자 매칭하는 거 배우고요. 기본 음가 노출되는 수업이 진행이 돼요. 기본 음가는 A가 가지고 있는 소리 아, B가 가지고 있는 소리 뿌 이런 기본 음가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시다가 저희 동영상 같은데 파닉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 얘네가 이런 걸 배우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서 같이 한 번씩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 발음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제가 발음이 좋지가 않은데 과연 제가 읽어줘도 될까요? 라는 거는 어느 부모 교육을 가든지 빠지지 않고 질문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드릴 말씀은 부모님 발음 중요하기는 한데요. 부모님 발음이 정확한 원어민 발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CD라던가 아니면 펜 같은 걸로 소리가 제공이 될 수 있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책을 읽어주는 거는 발음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책이랑 상호작용하는 것들이나 이런 게 더 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CD나 음원을 통해서 원어민 영상 음원의 애들이 이제 소리에 노출이 되면은 발음 교정은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발음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한테 왜 자꾸 책을 읽어주라고 하냐면 발음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님이 책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냐고 하냐면 저희가 CD를 들을 때에는 녹음된 걸로 그냥 틀잖아요. 그러면 애들의 반응을 살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주제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뭐 대상이나 무서워하는 대상, 싫어하는 대상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만 볼까요? 아이들 얼굴을 보잖아요. 아이들 표정을 살피고 얘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얘가 재밌어하는 페이지에서는 그 페이지에 더 오래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얘와 관련된 너의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재밌어하는 그 페이지에서는 더 오래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책을 읽어주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책과 부모님을 통해서 책과 영어라는 것들의 상호소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저희 정서학습이란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학습 정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은 과목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그 과목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나 수학 진짜 싫어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난 수학은 잘하지는 못하지만 난 수학이 너무 재밌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초등학교 때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롱런 가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 친구가 오랫동안 갈 수 있을까요? 그 과목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잘 갈 수 있잖아요. 영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아이들이랑 노래하고 율동하고 책 읽어주는 활동을 통해서 재미있어하는 추억이 쌓이면 영어에 대한 감정도 당연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럼 얘네가 학교에 가서 3학년부터 과목으로 배우게 될 때, 나 영어 할 만해. 영어는 정말 재밌어. 우리 엄마가 재밌게 놀아줬거든. 이런 기억이 있는 친구들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영유아기 때 그런 기억과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 책을 읽을 때 영어니까 영어로 소통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꼭 있으세요. 과연 그럴까요? 저희가 영어 책을 읽으면서 영어로 모든 소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 어렵잖아요. 꼭 영어로 질문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만 영어로 읽어주시고요. 혹시 읽기 어려운 경우에는 펜으로 CD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림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그 관련된 뭐 배경 지식을 얘기를 할 때 모국어로 충분히 소통해 주시면 되세요.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저희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울 때에는 모국어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외국어가 수준을 이렇게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국어 발달, 그러니까 모국어 관련된 책, 저희 동화책 같은 거 많이 읽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꼭 영어책만 읽어주시지 마시고요. 우선 동화책을 한국말로 된 동화책 같은 거 많이 읽어주시고 아이들이랑 단어 흉내도 내주시고 소리 흉내도 내주시고 이런 것들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아직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모국어 발달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이 부모 교육 같은 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을 때 뭔가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를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뭐냐면요. 책을 읽으면서 그림에 대한 질문을 하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거미잖아. 거미 영어로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과연 그게 질문일까요? 예, 그거는 테스트잖아요. 시험 보는 거잖아요, 아이한테. 근데 만약에 이거 검인데 영어로 뭐야? 했을 때 스파이더라고 대답하면 다행이에요. 그쵸? 근데 모를 수 있잖아요. 까먹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원래 까먹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대부분, 저도 그러거든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배웠잖아. 벌써 까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되게 귀신 같아요. 정말 잘 알아요. 이게 엄마가 질문을 하는 건지 나를 테스트하는 건지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한두 번 쌓이다 보면은 엄마가 영어 책을 가지고 오면 맨날 또 그렇게 물어볼 거니까 안 읽게 돼요. 예. 나 싫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질문은 질문이 아니다. 이런 거는 사용하셨으면 정말 주의하셔야 될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뭐야? 또 까먹었어? 이렇게 하시는 거. 오늘도 만약에 하셨다면 반성하시고 새로 고침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를 막 열심히 해서 너한테 좋대. 그래서 이걸 들이밀었는데 아이들 반응이 내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어요. 실은 또 어떨 때는 거부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포기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몇 번 들이밀다가 막 싸우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몇 번 들이미는 게 맞아요. 몇 번 들이밀었는데도 계속 그렇게 거부를 한다면 일단 내려두세요. 내려두시고 엄마가 아빠가 먼저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거는 너무 식상한 얘기지만 아이들은 부모 뒷모습 보고 잘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설거지 하거나 뭔가 그림 그리거나 이럴 때 배경음악으로 영어 노래를 많이 틀어주세요. 널서리 라는 같은 거 애들 거 그런 거 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에서 이런 영어책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읽어요. 읽는데 설사 나한테 재미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깔깔깔깔 웃는 한번 톡 한번 해보세요.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애들이 저기서 놀다가도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는 거야? 궁금해해요. 그러다가 와요. 네. 엄마 뭐해? 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때 재밌게 책을 읽어주시면 되세요. 이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은 아들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예, 같이 하는 경험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얘가 영어에서는 이런 주제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찾아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잉글리시 하이 교육을 들어갈게요. 저희 잉글리시 하이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집에서 가정교육에 연계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도구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동키 앱이거든요. 동키 앱을 다운로드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교육 끝나고 다운로드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이제 여기 좀 상단에
잉글리시 하이가 J1 서비스라고 누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스텝을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스텝 2부터 6까지, 스텝 2부터 5까지 있고요. 저희는 지금 스텝 4잖아요. 스텝 4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스텝 4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때 보이시는 화면이 요거예요. 네, 요 페이지에 와서서 여기에 가면은 지금 동그란 거 안에 숫자 보이시죠? 1이라는 숫자. first week 다음 옆에 말문 열기 책 있어요. 말문 열기 책이 요겁니다. 예, 요거고요. 두 번째 주에 저희 파닉스 배우고요. 세 번째 주에 듣기 그림책 요걸로 이제 아이들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네 번째 주에는 매번 복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매달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 1번을 눌러서 들어가게 되시면요. 각 주차별로 5회의 동영상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5회의 동영상은 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같이 보는 그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동일한 동영상을 집에서도 앱으로 활용 가능하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밑에 여기 말문 열기 책, 파닉스 책, 듣기 그림 책 따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누르시면은 말문 열기 책에 관련된 동영상만 파닉스에 관련된 동영상만 듣기 그림책 관련된 동영상만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저 맨 위에 주차별 학습을 누르게 되시면 여기 데이 1부터 데이 20이라고 써여 있는 20개의 동영상을 보게 되실 거고요. 이게 바로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주차별로 들어간 그 동영상을 한 번에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에서도 보는 동영상을 집에서도 앱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요즘 TV 같은 거 다 이렇게 연동해서 크게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설명해 드리고 이제 질문을 드려야겠죠. 원에서만 동영상을 보는 아이랑 집에서 한 번이라도 동영상을 더 보고 온 아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한 번이라도 더 본 아이는 그 소리와 그 단어와 그 표현이 되게 더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요거 동영상을 집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두 생활 패턴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여기 맨 마지막 여기 이 슬라이드 보이시죠? 여기 이달의 학습을 누르시면은 각각의 동영상을 따로따로 보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는 음원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영상은 처음에 말문 이북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말문열기 책에도 있을 거고요. 듣기 그림 책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영상 아이들한테 보여주셔야겠죠? 이 영상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챈트가 보이실 거예요. 단어 챈트, 문장 챈트 보이는데 두 개예요. 그렇죠? 하나는 그냥 단어 챈트인데 하나는 단어 챈트 프랙티스라고 붙어 있고요. 하나는 문장 챈트인데 하나는 문장 챈트 프랙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님들한테 추천드리는 영상은 프랙티스예요. 네, 프랙티스가 뭐가 다르냐면은 챈트가 똑같은데요. 위에 빨간색 마이크가 떠요. 아이들은 알아요.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 나오면 듣고 따라하라는 거야? 라고 애들이 얘기할 거예요. 네.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애만 따라하게 두시면 안 되시겠죠? 그때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하나라도 같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도움과 자극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번 영상 활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여기 하나 더 체크를 해드리면은 아까 율동 영상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율동이라고 제목 붙여진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을 꼭 확인해 주시고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매달 율동 영상은 2개 정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책이 2개잖아요. 예, 말문 열기 책과 요거 듣기 그림책에 관련된 율동 2개씩 올라갈 거고요. 그 아이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문 열기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책 내용을 그대로 노래로 옮긴 거고요. 듣기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시각해서 노래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영어의 소리가 굉장히 다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어의 소리를 노래를 통해서 높낮이와 소리의 강약 같은 거를 같이 연습하면서 그게 노출되는지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예, 노출하면서 책을 읽을 때는 이거를 외우기가 힘들지만 노래로 할 때는 금방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 문장 자체를 외우게 되는 그 확률과 이게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속도가. 그래서 꼭 노래 활용하시고요. 율동이라고 되어 있는 동영상 꼭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율동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율동의 대부분이 노래 가사랑 직관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기억하시기에 되게 도움이 되겠죠. 그냥 입으로 부르는 거랑 예, 몸으로 하면서 부르는 거랑 저희 멀티 센서리 이런 거 다중지능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능을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아이들한테 오래 기억이 되고 더 잘 받아들여진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꼭 율동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 만약에 시간이 없다, 나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영어 듣기 그림책 읽어주는 동영상, 그다음에 practice chant, 네, chant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율동 동영상. 이 세 개는 꼭 한 번씩 아이들한테 선택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키앱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거는 되게 동일한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원에서는 4월달 교재 들어가고 있어요. 그쵸? 4월달 교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4월 교재 노래라던가 이런 것들 자주 한번 틀어봐 주고 그래요. 그러면은 원에서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교재 구성과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하이펜. 네, 하이펜 다들 받으셨어요. 그쵸? 하이펜은 저희 교재에 대한 모든 것을 음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말문 열기책 소리 들을 수 있고요. 듣기 그림책 가능하고요. 저희 플래시카드 매달 나가요. 그쵸? 플래시카드도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차트. 네, 월차트하고 네, 월차트도 읽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핸디백, 손가락 모양 이 핸디북이 갈 거예요. 다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문 열기책과 듣기 그림책의 같은 경우에는 글씨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 있잖아요. 이런 그림을 찍어보세요. 그림을 찍어보면은 book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리고 얘를 찍어보면은 she is jumping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림도 같이 읽어줘요. 그림도 같이 읽어주기 때문에 펜으로 아이들 그림책 펴놓고요. 어디 소리가 나는지 우리 한번 눌러보자 하면서 책 구석구석 한번 해보세요. 오늘. 네.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설명해주네. 이거는 영어를 이렇게 하는구나. 아이랑 확인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듣기 그림책이랑 말문 열기책 꼭 펜으로 구석구석 한 번씩 눌러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리면은 종종 문의가 와요. 저희 펜이 책을 못 읽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에는 책에 든 카드는 항상 여기 밑에 동심 로고가 보여요. 여기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죠. 이 동심 로고를 먼저 펜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펜 전원을 켜고 여기를 먼저 인식을 한 다음에 책 내용을 익히면은 모두 문제 없이 읽으면서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동심 로고 누르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하이펜은 이렇게 되시고요. 그러면 이 하이펜과 이제 아이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원에서 보내드린 자료 너무 많죠. 뭐가 가냐면요. 플래시카드 받으셨을 거고요. 핸디북 받으셨을 거고요. 월차트 받으셨을 거예요. 그쵸? 월차트 받으셨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플래시카드는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요. 플래시카드는 파닉스 관련된 알파벳 카드랑 파닉스에서 나오는 단어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가르치실 때 목표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 아이들은 어리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뭔가 단어를 봤을 때, 그러니까 단어가 아니라 사물 같은 거를 봤을 때, 사진을 봤을 때, 사물을 봤을 때 영어로 떠오르는 것들이 영어로 단어로 떠올리는 것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양이를 보면 캣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되고요. 강아지를 보면 dog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네. 스펠링 중요치 않고요. 이런 아이들은 그런 게 바로바로 떠올리는 단어의 수를 눌러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그렇게 어휘력 확장에 단어 인지하는 데 쓴다라고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게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카드 뒷면에 대소문자가 다 적혀 있어요. 대소문자가 적혀 있기 때문에 알파벳 이름이나 모양에 노출하실 때 사용 가능하십니다. 알파벳 이름과 모양 노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알파벳 대소문자가 따로 되어 있어요. 알파벳 대소문자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소문자 매칭하실 때 활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뭔가 좀 자석교구 같은 게 많이 없다. 요즘에 알파벳 자석교구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게 없다 하실 경우에는 이
이 카드로 활용하시면 되세요. 이 카드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기본적인 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될까요? 네, 카드를 보면서 이거는 B다. B는 올록볼록하게 생겼네. 얘는 애기 B야. 이렇게 모양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이름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 단어 이것들은요. 이 글씨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얘네 자체를 아는 거예요. car, 자동차, car. 고양이, cat. 이렇게 단어를 한 번씩 읽어주세요. 단어 플래시카드를 넘겨가면서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게끔 반복을 몇 번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게임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엄마가 월 차트에 앉으세요. 엄마가 월 차트를 보고 앉으시고요. 하이펜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하이펜을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서 카드를 밑에 깔아두세요. 카드를 밑에 깔아두는데 카드 숫자는 4개 정도를 넘기지 않게. 예. 왜냐면 처음이니까 카드가 너무 처음부터 많이 깔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이 단어를 다 안다? 그럼 다 깔아놔셔도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단어를 아직 다 모르는 경우에는 한 4개를 넘지 않게끔 예, 그렇게 깔아두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펜으로 소리를 들려줄 거야. 그러면 잘 듣고 어떤 소리가 나는 카드인지 네가 가지고 와서 보여줘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엄마는 우아하게 그냥 월차트 앞에 앉아서 펜으로 소리만 들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디를 활용하시면 되죠? 파닉스 카드니까 이 마지막 부분, 월차트 이 마지막 부분에 단어, 그림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bear를 눌렀어요. 그쵸? bear라고 소리가 났을 거예요. 여기 펜에서. 그럼 뭐라고 들렸어? 못 들었어? 그럼 한 번 더 들려줄게 해서 bear 들려주고요. 그럼 이거 들려주는 카드 가지고 와보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카드를 가지고 와서 확인하는 거죠. 맞아. 그리고 찍어보면 bear 나올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게임 활동 가능하시고요. 이때 아이도 문제를 내게 해주세요. 아이가 이번에는 그 월차트에 앉아서 아이가 엄마한테 소리를 들려주고 엄마가 카드 가지고 오는 걸로. 아이도 역할을 바꿔서 하면 굉장히 의욕이 상승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알파벳 인지하는 거에도 도움이 되고요. 단어 인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두 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먼저 알파벳. 지금 이번 달에 지난달 거 A, B, C 3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오게 되면 5개까지 받으실 거예요. A, B, C, D, E까지 받으실 거거든요. 그럼 좀 알파벳 카드가 많이 쌓였을 때 걔네들을 바닥에 두시는 거예요. 바닥에 두시고 저희 DDR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바닥에 깔아놓은 거를 엄마가 말하는 알파벳에 점프하는 걸로 놀이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카드 그냥 까시면 미끄러지거든요. 그래서 매트 위에 두시면 좋으시고요. 이렇게 맨발로 하게 되면 발바닥에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한번 테이프로 장갑씩 이렇게 투명 테이프로 붙여놓으시면은 여러 번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바닥에 A, B, C, D 카드 붙여놓으시고요. A 하면 A에 점프하는 거죠. B, C, D.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속도를 하시고 빨라졌다가 천천히 했다가 이 속도 조절하면 애들이 정말 흥분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알파벳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알파벳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소문자 매칭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도 있으시냐면요. 단어로 하시는 거예요. cat, or, dog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걔네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붙여놓고 엄마가 말해주는 카드에 점프를 하는 거죠. 아니면 하이펜으로 들려주는 카드에 점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많이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카드를 바닥에 주차장처럼 나열해 두세요. 주차장처럼 나열해 두고 자동차를 뭉 가지고 놀다가 자, 이번에는 캣을 주차하자는 거예요. 캣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자동차 가지고 놀다가 캣 카드에 주차하고 그 카드를 읽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펜으로 눌러서 소리 듣게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플래시 카드로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소스를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매달 그런 팁을 조금씩 풀어드릴게요. 네, 플래시 카드 요번에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제 핸디북 있잖아요. 핸디북은 동키앱 사용이 어려우실 때 음원 듣는 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시고요. 저는 주로 차에서 활용했어요. 차에서 활용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거 다 들으면 좋으시겠지만 노래 놓치지 말아주세요. 꼭 노래 반복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월 차트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월 차트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고이 접어서 책장에 넣지 마시고요.
잘 펴서 제일 보이는 데다 붙여주세요. 이거 나중에 많이 쓰고 찢어지면 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저희 책에서도 다 음원 확인 가능하시니까.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시고요. 아이들이 펜으로 수시로 찔러서 소리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시고요. 여기에 밑에 별 모양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별 모양이 뭐냐면 데일리 체크업이에요. 저희가 첫 번째 주차에 뭐 배웠죠? 말문 열기 책, 그쵸? 두 번째 주차에는 파닉스, 세 번째는 그림책, 네 번째는 리뷰잖아요. 그 진도에 맞춰서 단어 챈트라던가 문장 챈트라던가 책 읽어주는 거라던가 노래라던가 이런 게 매일매일 조금씩 나와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아이들한테 오늘은 뭐 나올 것 같아? 나는 단어 챈트 나올 것 같아. 너는 뭐 나올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퀴즈 내면서 한 번씩 날짜 들으시면 너무 좋겠죠. 길지 않아요. 몇 초, 뭐 30초면 끝날 때도 있고요. 길어야 1분 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매일매일 확인하시면 좋으시고요. 음성으로 확인하시면 좋으시고요. 나는 이게 좀 여의치가 않다 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선택권을 드리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위에 여기도 노래가 있어요. 어머님들. 예, 여기도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매번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고요. 단어만이라도 키워드만이라도 한 번씩 찍어보면은 플래시카드보다는 더 접근하시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게 자주 수시로 찔러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그렇게 활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3월 달에 아이들이 가져온 책이 이 두 권일 거예요. 그쵸? 이거에서 도대체 뭘 배웠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What do you want to do? 이거 진짜 아이들 잘했거든요. 이 친구 아이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뭘 배웠냐면 What do you want to do? 물어보는 거. 너 뭐 하고 싶어? 너 뭐 하고 싶어?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I want to run. I want to jump. I want to read. 이런 거 이제 다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주요 단어들이 다 동사잖아요. 얘네들을 이 빈칸에 넣으면 그거의 맛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거를 배웠습니다. 그럼 이거 집에서 어떻게 연계하실래요? 저희 run, jump, read, draw, eat, wash 이런 거 다 동사잖아요. 동사의 좋은 점은 뭐예요? 저희가 몸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책을 굳이 안 읽으시더라도요. 엄마하고 이거를 한번 책을 읽는 거죠. 예, 저희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이 책을 한번 쑥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단어, 키워드를 한 번씩 리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을 덮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몸으로 보여줄게. 내가 뭐 하는지 네가 보고 문장으로 답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 같이 엄마가 몸을 보여주기 전에 What do you want to do?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일어나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뭐 했어? 라고 하면은 I want to jump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점프라고 얘기하면 맞아. 나 점프하고 싶어. 우리 어떻게 썼지? I want to jump 하게끔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실 수도 있으시죠? 역할을 바꾸실 수도 있으시죠. 엄마가 몇 번 문제 내고 아이가 내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내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원해서 쑥스러워서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예, 나와서 이렇게 발표라고 할 때 집에서는 그렇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놀이로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듣기 그림책의 주요 제목은 Spider Strider고요. 여기도 이제 말문열기 책에서 이렇게 맞물리는 표현이 나오기는 해요. 얘가 날고 싶어해요. 거미가. 예, 그래서 I want to fly가 나와요. I want to fly 이렇게 몸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나오고요. 나 좀 태워줄래? 영어로 Can I hitch a ride? 이렇게 물어보고요. I can give you a ride. 내가 태워줄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 표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이제 곤충들한테 막 거미가 부탁을 해요. 그럴 때 아이들이 나는 너무 작아서 안 돼. 이런 거 표현을 배웠거든요. I am too small, I am too little 이런 표현 이 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걸 다 가져가실 필요 없으시고요. 주요 단어 보시면 곤충 단어 나오죠. Ladybug, Butterfly, Bee, Dragonfly 배웠어요. 그 다음에 Small, Tired, Busy, Fast 배웠거든요. 이거를 다 가져가려고 생각하시면 너무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책에서는 내가 책을 읽고 아이들하고 곤충에 관련된 거는 좀 알아야겠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말문열기 책에서 I want to run 이런 거를 배웠으니까 I want to fly 요것만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저희 이제 매번 그림책에는 키트가 나가요. 놀이 키트가 나가거든요. 그거에 연결해서 활동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비행기가 갔을 거예요. 이 비행기가 갔을 거고요. 원에서 만들어간 친구도 있을 테고요. 원에서 아직 안 만들고 그냥 가져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빼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이렇게 끼워 넣기만 하면 되고요. 풀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끼워 넣으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곤충 그림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곤충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도 보이시죠? 이 곤충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거미 같은 경우에는 칼집이 있어서 저기 사진에 보이실까요? 이렇게 비행기에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슈 하면 날아가거든요. 제가 아까 목표 어휘 뭐로 잡으라고 하셨죠? 네. 곤충이랑 I want to fly를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곤충들을 태우고요. 얘를 슈 던지면서 I want to fly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엄마가 한번 던지고 아이가 한번 던져서 누가 더 멀리 가는지 시합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이런 거 활용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칼집이 거미에밖에 없어요. 그러면 투명 테이프로 나머지 뭐 버터플라이라던가 드래곤플라이라던가 레이디벅 이런 애들은 투명 테이프를 여기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태우고 I want to fly 하고 넘겨주시면 아이가 되게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자료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 활용품 제가 말씀드렸죠? 곤충 단어 리뷰하시고요. 원하는 곤충 비행기에 태워주시고요. I can fly 또는 I want to fly 라고 말하면서 던져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사전 갔어요. 저는 이제 사전 갔는데 사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뭔가를 들었을 때, 봤을 때 영어로 딱 떠오르는 단어들의 폭을 넓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에 제일 좋은 게 사전이 또 하나예요. 이 사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매달 드릴 거예요. 사전에 여기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소개하는 페이지가 없어요. 목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다 이렇게 테이프로 붙였어요. 테이프로 붙여서 필요한 데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집에 하나씩 있으시면 이런 거 붙여놓으시면은 찾으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난 3월 달에 배운 것들이 안에 뭐 배웠을까요? 동작 동사 배웠잖아요. 뭐 run, jump, read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예, 그런 것들 관련한 섹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곤충 배웠어요. 그렇죠? 곤충에 관련된 섹션은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책에 보면 바디 무브먼트가 있어요. 바디 무브먼트가 있고요. 여기 책 특징이 이 오른쪽 초록색 상자에 단어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동작 단어 리스트를 여기에 보여주거든요. 사진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얘가 다 펜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보고요. 단어를 하나씩 읽는 거죠. 근데 여기 좀 단어가 많잖아요. 그럼 이거 다 하실 필요 없고요. 아이가 아는 단어. 네, 아는 단어. 이번 책에서 배운 단어만 먼저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다 하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몇 번에 나눠서 반복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책에 나온 단어, 우리 아이가 아는 단어 먼저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펜으로 찌르면서 발음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오른쪽 박스에 있는 단어를 먼저 애들이랑 확인을 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다 배운 단어 리뷰를 하고 나서 엄마가 말하는 단어를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 찾아봐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쵸? 아니면은 엄마가 펜으로, 예, 펜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를 가리고, 애가 못 보게 가리고 하나를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영어 소리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걔를 잘 듣고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어떤 애가 그 동작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이렇게 그림 찾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도구 같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공유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활동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누가 공을 타고 있어? 공 타는 거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Where is kick? Where is run? 하던가 아니면 여기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Who is run? Who is running? 또는 Who is riding a bike?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 있으세요.
그쵸? 이런 식으로 영어로 물어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그냥 한국말로 하셔도 돼요. 누가 자전거 타지? 자전거 타는 거 우리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하면서 걔가 이렇게 가리키면 그거를 펜으로 찍어서 영어 표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진행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이번 사전의 특징은 주제별로 관련이 없는 그림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초록색판에 주제별로 바디 무브먼트에 관련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그렇지는 않은데 다른 뭐 음식이나 이런 거에 가면은 그런 사진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음식에 관련 주제였는데 여기에 막 곤충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친구랑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음식인데 있어봐. food. 그래서 이거 음식에 관련된 건데 음식이랑 관련 없는 거 뭐 있는지 찾아보자. 해서 그림을 찾아서 펜으로 찍어보는 거죠. 그럼 그 단어에 대한 음원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전은 이렇게 확인 가능하세요. 사전 이렇게 활용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제가 교재에 대한 설명 말씀드렸고요. 이제 가정 연계니까 집에서 다양한 음악이나 아니면은 이런 관련된 주제의 영상 같은 거 노출해 주시고 싶어 하시고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활용하시라고 제가 노래랑 영상 또 책자료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에 올려드릴 거고요. 블로그에 링크 다 걸어드릴 거고요. 그 블로그 주소는 원을 통해서 공지가 나갈 예정이에요. 나갈 예정이고요. 또 오늘 영상은 녹화해서 유튜브에도 올라갈 겁니다. 그럼 유튜브 밑에 설명란에도 제가 다 링크 걸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핑크퐁에 나온 노래고요. 아이들 동작 동사 배우기 되게 좋은 노래고요. 저희 원에서도 수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노래예요.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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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 hop, hop 이런 노래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 노래 집에서도 활용하시라고 그다음에 이 영상도 재미있어요. 그렇죠? 집에서도 활용하시라고 제가 링크 걸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액션 verb 많이 했잖아요. brush your teeth 하고 wash your face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super simple song 노래 제가 또 걸어 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로 노래를 걸어 드릴 때에는 super simple song 그다음에 마더 구스 클럽 그다음에 핑크퐁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많이 활용하게 될 거고요. 어머님들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이 세 가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 그다음에 단어 인지할 때 좋아하는 좋은 노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파닉스에도 활용하기 좋은 노래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꼭 구독 버튼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도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책기 그림책에서 아이들이 곤충에 대해서 배웠죠. 곤충에 대해서 배워서 곤충에 관련된 이제 단어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노래 몇 가지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핑크퐁 노래고요. 아이들 반응 되게 좋았던 노래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곤충 노래입니다. 이것도 같이 링크 걸어드릴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요거 동영상이고요. 이거 노브영이죠. 그래서 노브영은 그림책 내용인데 그림책은 또 노래로 많이 해서 유명하잖아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찾으시기 힘드시니까 제가 그냥 찾은 거 다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이랑 책이 있고 한 번씩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노출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도 다양한 영상 자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링크 걸어 드릴 거예요. 제가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제 그림책 읽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 원에서 한 거랑 연계해서 그림책을 찾아야 되는데 잘 모르실 것 같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행히 이런 게 집에 있으면 이번 기회에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도서관에 요즘에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도서관에서 대여하셔서 꼭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곤충 아이들이 배웠잖아요. 곤충 관련 그림책이 있어요. 박스. 저거 굉장히 쉽고 되게 간결하게 나와 있거든요. 저 책도 유명하고요. 버터플라이, 이 책은 되게 홀로그램이어서 애들 되게 예뻐해요. 여자친구들 되게 좋아했던 책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명한 책이죠. 배고픈 애벌레, The Very Hungry Caterpillar.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재밌잖아요. 이 책은 넘버도 배울 수 있고요. 푸드도 배울 수 있고 요일도 배울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 있으시면은 한 번씩 지금 한 번 더 꺼내서 아이들이랑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동작동사 배웠어요. 그쵸? 동작동사 관련된 그림책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에리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Brown bear, brown bear, what do you see? 이게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From Head to Toe 만드셨어요. 요거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정글, 예, Walking Through the Jungle, 그다음에 The Happy Day, 얘는 번역본도 있어요. 요것도 같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책 읽으시면은 아이들 영어 동작 동사 같은 것들 많이 노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